이번 차시는 네오포제와 데이터 처리에 대한 방식입니다.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NoSQL 기술은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키밸류, 빅테이블, 도큐멘트, 그래프 DB. 자, 이 중에 우리는 그동안 몽고DB, 도큐멘트 DB에 대해서 알아봤고 레디스, 키밸류 데이터베이스, H베이스, 빅테이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중에 하나의 기술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영역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빅데이터의 환경도 굉장히 다양하고 데이터 성격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술로 모든 것을 구현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쉽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중에 두 개의 기술로, 때에 따라서는 세 개의 기술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 다양한 기술을 구현한다는 것은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기술에 대한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 기술을 우리가 앞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생소한 기술을 여러 가지를 구현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자, 이 중에 그래프 DB라고 불려지는 이 저장 기술은 하나의 메인 DB로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 앞으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프 DB는 도큐멘트 DB나 키밸류나 빅테이블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저장 기술의 한계점, 그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저장 기술이다 보니 이 그래프 DB로 모든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처리 관리하고 싶다. 이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큐멘트 DB와 그래프 DB를 또는 그래프 DB와 키밸류를 또는 그래프 DB와 빅테이블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연동해서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어떤 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냐? 앞서 여러분들 몽고DB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층형 구조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자, 이 그림은 지금 한 회사의 조직도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밀러의 상관은 클럭이고 클럭의 상관은 킹이다. 자, 지금 여러분들 킹을 대표이사를 기반으로 클럭과 밀러는 불과 뎁스가 2단계밖에 안 되는 뎁스죠. 이 정도의 뎁스 단계는 또는 10단계에서 20단계 정도의 뎁스 정도는 NoSQL, 몽고DB나 또는 HBase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구현하시고 어느 정도의 성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층과 계층 간의 뎁스가 이제 40레벨이 되고 50레벨이 되고 200레벨이 돼버리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나 또는 이런 몽고DB로도 빠른 시기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 데이터 저장 기술을 사용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바로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고 싶을 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오포제. 네오포제라고 하는 이 제품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대표 주자고요. 오늘 첫 차시에도 소개했던 것처럼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받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네오포제입니다. 자, 여기 네오포제에서 말하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자,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게 되는데요. 노드와 프로퍼티와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합니다. 아직 좀 어렵죠. 이 네오포제는 자바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인베디드 방식을 지원하고요. 인덱스를 이용해서 빠른 노드 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노드 탐색이라는 말의 뜻은 여기서 말하는 노드는 바로 앞서 보셨던 그 조직 구도 있죠? 계층 구조. 20레벨, 40레벨, 50레벨 되는 복잡 다단한 계층 구조의 데이터들의 노드를 탐색할 때 이 노드 네오포제를 쓰시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성능을 기대할 수 있죠. 또한 레디스나 몽고DB에서 보셨던 것처럼 분산 처리를 할 수 있고 이중화, 복제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데이터 유실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트랜잭션 제어 및 백업 및 복구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유연성 있는 시스템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네오포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빠른 쓰기와 읽기가 요구되어지는 빅데이터 처리 환경, 이런 환경에 쓰는 게 아니고요.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계층형 데이터 구조를 처리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 만들어진 기술이 바로 네오포제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솔루션이 아닌 계층형 데이터 구조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 구조다, 이런 뜻이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메인 DB로 사용하시기에는 한계가 있다. 오직 계층 구조를 표현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 셋 형태, 수평화된 데이터 구조, 이런 구조에는
네오포제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계층 구조가 있는 데이터 구조와 일반적인 데이터 구조를 함께 구축 운영 관리해야 된다면 네오포제와 몽고DB를, 네오포제와 HBase를, 네오포제와 레디스라고 하는 때에 따라서는 네오포제와 광경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런 조합들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전에 소개드렸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서 말하는 그래프는 노드와 프로퍼티와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자, 이 구성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한번 알아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번쯤은. 자, 이 매트릭스에는 세 명의 주인공이 나오죠. 먼저 네오라고 하는 주인공입니다. 자, 네오라고 하는 노드를 하나 만들 수 있고요. 네오라는 노드에는 두 개의 프로퍼티로 만들어져 있죠. 네오의 나이와 그 사람의 이름. 자, 네오라는 노드와 그 네오 노드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를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영화의 주인공 중에는 선장, 모피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장이 나오는데요. 모피우스라고 하는 노드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의 정보, 이름과 이 사람의 랭크를 표현하기 위해서 캡틴이다, 선장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정보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프로퍼티죠. 자, 여자 주인공이 바로 트리니티인데요. 트리니티라고 하는 노드와 그 트리니티를 표현하기 위한 프로퍼티는 이름이 있죠. 자, 지금 세 개의 노드가 있는데 그 세 개의 노드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는 조금씩 다 틀리죠. 네오는 나이와 이름이, 모피우스는 이름과 랭크가, 트리니티는 이름이. 자, 이것을 노드와 프로퍼티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노드와 노드가 어떤 업무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로. 네오는 모피우스와 알고 있는 사이를 가지고 있죠. 알고 있는 관계죠. 팀장과 팀원이죠. 쉽게 말하면. 자, 알고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피우스와 트리니티도 마찬가지죠. 모피우스는 선장이고 팀장이고 팀원 중에 한 사람이 트리니티입니다. 그리고 네오와 트리니티의 관계를 보게 되면 공적인 관계에서는 팀원과 팀원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 두 사람은 서로 좋아하는,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네오와 트리니티는 러브하는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노드와 노드가 어떤 공적인 관계 또는 사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이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들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릴레이션십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할 때 그 데이터는 하나의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 그 데이터를 표현할 때는 노드와 프로퍼티와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개념은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또는 몽고DB에서도 비슷하죠. 몽고DB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를 테이블이라고 하고, 그 테이블에는 로우라고 하는 구성 요소와 컬럼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와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는 사뭇 데이터 구조는 다르지만 그러한 개념에서 만약에 접근한다면 노드는 로우가 될 것이고, 프로퍼티는 컬럼이 될 것이고, 릴레이션십은 관계형에서 말하는 프라이머리 키와 포레인 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물론 데이터를 표현하고 저장하는 방법이 달라서 거기서 말하는 릴레이션십과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서 말하는 릴레이션십은 서로 다르지만 의미적으로 관계라고 하는 의미가 노드와 노드가 어떤 관계를, 상징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거니까 데이터를 저장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릴레이션십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적인 의미는 공이 동일하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의 그래프는 노드와 프로퍼티와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네오포즈에서는 어떻게 문법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네오라고 하는 노드를 생성하라. create 노드. 네오라고 하는 노드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프로퍼티는 네임이고 이름은 네오다. 두 번째 프로퍼티는 에이지고 나이는 29이다. 앞서 보셨던 그 노드와 프로퍼티를 이러한 문법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어요. 자, 모피우스도 마찬가지겠죠? 모피우스라고 하는 노드를 생성하는데 모피우스 노드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는 네임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와 랭크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고, 네임은 모피우스이며 랭크는 캡틴이다. 자, 네오처럼 동일하게 노드 이름과 프로퍼티라고 하는 구성 요소로 문법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구성 요소 중에는 네오와 모피우스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구성 요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네오, 이것은 릴레이션십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 화살표의 방향이 네오에서 모피우스로 향하는지 모피우스에서 트리니티로 향하는지에 따라서 문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지금 이 노드와 노드의 관계는 네오와 모피우스의 노드의 관계에서는 네오를 중심으로 모피우스의 관계로 따진 거니까 스타트 포지션은 네오라는 노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다가 네오라는 노드의 이름을 쓰시고요. Create Relationship to라고 하는 메소드와 함께 네오가 누구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노드 이름을 갈로 안에 쓰시고요. 그리고 네오와 모피우스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타입을 relation type 점 뒤에다가 노즈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오와 모피우스는 노즈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모피우스와 트리니티를 관계가 따진다면 마찬가지로 노즈가 될 것이고요. 반면에 네오와 트리니티의 관계를 따진다면 이 부분은 relation type 점 lover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요소들을 이렇게 노드와 릴레이션십과 프로퍼티라고 하는 세 가지 성질의 형태로 표현하고 그것을 문법으로 작성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찾아내셔야 될 겁니다. 검색 조건이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상관은 홍길동이고 홍길동의 상관은 유관순이다. 이런 식의 계층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찾아야 하는데 만약에 네오를 중심으로 내가 데이터를 찾는다. 네오와 알고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약에 찾아라고 한다면 네오와 알고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은 모피우스가 될 것이며 모피우스와 알고 있는 관계를 가진 사람은 트리니티니까 당연히 노드를 중심으로 네오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검색한다면 네오와 알고 있는 사람은 모피우스와 트리니티를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트리니티와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네오라고 하는 관계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노드를 지정하고 검색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계층 구조 간에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은 가공 처리 또는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문법을 네오포즈에서는 사이퍼 쿼리 랭귀지, CQ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이러한 함수들을 통해서 노드와 프로퍼티와 릴레이션십을 표현하는 문법을 보셨는데요. 이러한 문법을 CQL, 사이퍼 쿼리 랭귀지를 통해서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create 네오는 크루 승무원이며 이 사람의 프로퍼티 네임은 네오고 age라는 프로퍼티는 29세다. 모피우스는 승무원인데 이 사람은 이름이 모피우스이며 모피우스는 캡틴이다. 트리니티는 이름이 트리니티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노드 네오, 그래프 DB라 크리에이트 노드라는 이런 함수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이퍼 쿼리 랭귀지라고 하는 별도의 문법을 통해서 이런 노드와 프로퍼티와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관계 자체를 하나의 문법으로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시면 네오는 모피우스와 노즈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네오와 트리니티는 러브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모피우스와 트리니티도 노이즈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처럼 이런 문법을 통해서 구현하실 수 있고 하나의 문장을 통해서 앞서 보셨던 이런 노드 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저장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장된 이제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이제 검색을 하셔야 될 건데요.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셀렉트 문장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몽고DB에서 말하는 find라는 문장을 통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찾게 되는데 사이퍼 쿼리 랭귀지에서도 비슷한 문법이 있습니다. 매치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매치 N은 노드의 이름이고요. R은 릴레이션십의 이름이에요. 자, 어떤 승무원과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래요. 여기서 N은 스타트 포지션이고요. M은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노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네오를 중심으로 알고 있는 사람을 찾을 건지 모피우스와 알고 있는 사람의 관계를 찾을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지정하시면 되는데요. 그것은 페어즐에다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N.name이 만약에 네오라고 지정하게 된다면 앞서 그림 보시는 것처럼 네오를 중심으로 노즈의 관계를 가진 모피우스랑 모피우스와 노즈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트리니티. 그러면 네오를 중심으로는 두 개의 노드를 찾아내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스타트하고자 하는 노드가 모피우스라면 모피우스와 트리니티의 관계가 노즈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해당되는 노드를 기반으로 화살표의 방향으로 가진 노드만 찾게 되기 때문에 모피우스를 기준으로 한다면 모피우스와 트리니티를 찾게 될 것이고 네오라고 하는 노드를 기준으로 만약에 찾게 된다면 모피우스와 트리니티 세 개의 노드를 검색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노드부터 찾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노드의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네오는 N이라고 하는 필드로 전달되고 네오와 알고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대 노드를 찾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결과 볼까요? 이 결과죠. 자, 네오와 알고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모피우스라는 거죠. 여기 결과고요. 그리고 모피우스와 또 알고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트리니티죠. 그래서 이 문장을 진행하시게 되면 네오를 기준으로 두 사람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죠? 네오를 기준으로 알고 있는 관계니까 모피우스와 트리니티가 나오는 것이고요. 만약 여기다가 제가 모피우스라고 하는 정보를 만약에 스타트 포지션으로 값으로 밸류로 주시게 되면 이 결과는 두 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트리니티라고 하는 결과만 나오게 될 겁니다. 만약에 트리니티가 또 다른 어떤 노드 간의 어떤 알고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노드가 있다면 트리니티 이하 알고 있는 관계의 노드도 아마 출력이 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하나의 그래프에는 모피우스와 노즈의 관계를 가진 사람은 오직 트리니티만 존재하므로 트리니티의 결과만 화면에 출력되겠죠.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 주종면인 저는 최근에 영화를 봤는데요. 용의자랑 아이언맨이랑 호빗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고요. 자, 장동건이라는 사람은 용의자랑 아이언맨이랑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고요. 자, 김태희는 호빗과 헝거게임을, 김종현은 헝거게임과 토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사람들인가 봐요. 그래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이제 고객들이죠. 자, 한 극장에서 제가 영화를 봤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메일 주소를 열어봤더니 그 영화관에서 저에게 다음 주에 하게 되는 신작, 개봉작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자, 그러면 영화관에서는 저에게 제가 좋아할 만한 영화를 찾아서 어떤 영화가 개봉되니 영화 보러 오세요라고 하는 홍보 메일을 보내려면 자신들이 개봉하고 있는 영화들 중에 주종면인 제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찾아서 제안을 하는 메일을 보내야 되겠죠. 만약에 저는 SF 영화를 좋아하는데 저한테 멜론물을 보냈으면 저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거꾸로 멜론물의 영화를 좋아하는데 다른 전쟁 영화와 관련되는 프로를 저한테 홍보 메일을 보낸다면 또한 관심을 가지지 않겠죠. 중요한 것은 그 고객에게 어떤 메일을 보낼 때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취향을 분석해서 그 사람이 볼 만한 영화를 찾은 다음 그것을 이제 그 사람에게 제안해야만 그 사람이 그 홍보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현재 개봉되고 있는 영화들 중에서 주종면이라고 하는 이 고객한테 어떤 영화를 홍보를 해야 될까요? 현재 용의자랑 아이언맨이랑 호빗이라는 영화는 이미 저는 봤고요. 나머지 변호인과 헝거게임과 토론 영화를 저는 보지 않았지만 이 중에 제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분석에 의해서 분석을 찾아낼 수 있죠. 자, 저라는 주종면이라는 저라는 사람과 영화를 본 사람들 중에서 저랑 똑같은 영화를 가장 많이 본 사람을 먼저 찾아냅니다. 자, 이 중에 장동건은 제가 본 세 개 중에서 용의자랑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두 개의 영화를 똑같이 본 사람이고요. 대신에 이 사람은 변호인을 추가로 본 사람이고요. 반면에 김태희가 본 영화 호빗은 제가 본 세 편의 영화 중에 한 편에 해당되는 영화를 저랑 동일하게 본 영화이죠. 그렇다면 저의 성향은 김태희가 보는 영화의 성향보다는 장동건 씨가 보는 영화를 보는 성향과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세 개의 영화를 봤는데 장동건은 용의자랑 아이언맨 이외에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약에 봤다면 만약에 이 사람에게 새로운 영화 변호인과 헝거게임과 토론하는 셋 중에 하나의 프로를 만약에 제안을 해야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헝거게임이나 토르라고 하는 영화를 제안하는 것에 비해서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안하는 것이 이 사람을 영화관에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 이유는 헝거게임과 토르는 김태희, 제가 본 세 편 중에 한 편의 영화를 같이 본 김태희가 본 영화이고 토르란 영화는 저하고 전혀 정서가 맞지 않는 또 다른 패턴의 영화를 보고 있는 김종민이 본 영화이기 때문에 주종민에게 영화를 만약에 제안해야 된다면 당연히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즉 변호인은 장동건이 저랑 본 세 편의 영화 중에 두 편의 영화를 동일한 영화를 본 사람이고 이 사람은 봤는데 저는 안 본 영화이므로 이 사람에게는 장동건이 본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제안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 가공 처리하고 분석을 해서 이제 제안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때
이런 네오포제와 같은 이런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한다면 효율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그래프 DB에 저장할 수 있는지부터 한번 문법적인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create move 1이라는 노드를 생성하라. 자, 용의자, 아이언맨, 호빗, 변호인, 헝거게임, 투르. 영화 제목들이죠. 언제 개봉되었고 감독은 누구, 금액은 얼마고 등등등. 자, 영화와 관련되는 노드를 제가 생성했네요. 무비라고 하는 영화를 생성했네요. 자, 그리고 우리 영화관을 찾고 있는 고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커스터머. 수많은 고객들이 있죠. 커스터머 1이라고 하는 고객은 이름은 주종면인데 또는 뒤에다가 나이는 얼마고 생년월일은 얼마며 등등등등. 자, 이 고객이 그동안 봤던 영화는 라이크한 영화는 무버 1도 좋아했고 용의자도 봤고 아이언맨도 봤고 호빗이라는 영화도 봤다는 거죠. 반면에 장동구는 커스터머 2라고 하는 고객인데요. 이 사람은 무비 1과 무비 2와 무비 4를 봤고요. 김태희는 무비 3과 무비 5를 본 겁니다. 앞서 보셨던 이러한 도표를 지금 그림으로 그린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고객들이 어떤 영화를 그동안 봤는지에 대한 정보를 발생할 때마다 그래프 DB에 저장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종면에게 어떤 영화를 제안했다면 이 사람이 본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많이 본 사람을 먼저 찾아야겠죠. 장동건. 그리고 그 사람이 본 영화들 중에 주종면이 보지 않은 영화를 찾아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가능하게 되려면 앞서 말씀드린 사이퍼 쿼리 랭귀지를 통해서 주종면이 본 영화가 뭔지를 찾아야 될 것이고 이 사람과 동일한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동일한 영화를 본 사람이 누군지도 찾아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이버 쿼리 랭귀지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고 했죠. 매치는 지금 영화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명령어고요. 커스터머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명령어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좋아했던 고객이 누군지를 쭉 찾아내고요. 이 사람과 동일한 영화를 또 본 사람이 어떤 영화가 있는지를 또 찾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해당되는 조건을 만족한 데이터를 찾고 또 그 데이터와 가장 근접한 데이터를 찾아내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동일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들을 여러분들 추가로 검색하실 수 있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주종면에게 제안하게 되면 그 주종면은 다음 주에 아마 동일한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러 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의 패턴 분석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공 처리해서 분석하는 이런 용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언어를 사이퍼 쿼리 랭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대부분 우리 국내 사이트에도 이런 사이트들이 늘어났고요. 또 미국에 있는 사이트 중에서는 이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제품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 사이트에서 어떤 제품을 조회를 하게 되면요. 다음에 내가 만약에 똑같은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홈페이지에 제가 이전에 어떤 상품을 조회했는데 그 동일한 상품을 조회했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제품들을 많이 구입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석해서 초기 화면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전에 구입하지 않았지만 이전에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조회했던 어떤 그런 제품들 중에 그 제품을 많이 구입했던 많은 사용자들 중에 또 어떤 공통된 상품을 많이 구입한 상품이 있었을 건데 그 상품을 아마 저도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자가 아닐까. 이런 차원에서 분석을 해서 그 상품들을 화면에 뿌려주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제품을 구입했냐면 아이폰의 배터리라고 하는 그 장치를 저는 미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너무 빨리 소모돼서 직접 제가 배터리를 외국에서 구입을 해서 교체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아마존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아이폰의 배터리 장치를 구매했던 사용자들 중에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을 많이 구입했나 봐요. 아이폰과 관련되는 케이스인가 봐요. 이 제품을 또 많이 구입했고요. 사람들이. 관련되는 것은 USB 관련되는 배터리팩도 구입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럼 아이폰 배터리를 구입한 사용자들 중에 또 아이폰과 관련되는 케이스랑 배터리팩 같은 것들을 많이 구입했고 그런 것들을 저한테 제안함으로써 동일한 제품을 구입했던 사람들이 많이 구입했던 제품들을 구입하면 다시 제가 재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에도 이 네오포제와 같은 이런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게 되면 효율적인 데이터 저장과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노에스큐엘을 설명드리면서 네오포지라고 하는 그래프 DB는 메인 DB로 사용하기보다는 계층형 구조,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이런 계층형 구조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진 지상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의 비즈니스 영역에는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지정하는 2차원화된 테이블 구조와 같은 이런 데이터셋 형태의 데이터 표현 방식과 저장 방법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몽고DB와 그래프DB 뭐 이렇게 연동을 해서 데이터셋은 몽고DB로 소셜 네트워크 형태의 계층 구조는 네오포즈A로 이렇게 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 형태의 시스템을 만든다면 가장 이상적인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 네오포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